이번 수업에서는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쌤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하고는 다릅니다. 알았죠? fx 주어져 있고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시키는 pq 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입니다. 일단 맨 처음 할 수 있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알파 베타 값을 역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알파 제곱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알파라 그랬는데, 알파도 베타도 근이니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여기서 이 알파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볼래요? 그러면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이 베타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이 f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4 알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거든요. 베타를 집어넣어도 방금 알파를 쓴 식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뭐예요? 알파로 바뀐다고요. 따라서 f 알파 값이 마이너스 4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요, 베타를 집어넣었는데 알파가 나오면 뭔가 안 맞잖아, 그쵸?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에 관한 식이 나오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겁니다. 오케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돼가지고 4 베타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게 f 베타고요. f 알파도 똑같겠죠, 그쵸? 4 알파 더하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이거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식으로 변형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거든요. fx는 4x 플러스 4라고 방정식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은 게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치? 즉 알파 베타가 여기서 뭐가 된다? 두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4x 플러스 4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에도 fx 빼기 4x 빼기 4는 0, 이 방정식을 푼 게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fx 빼기 4x 빼기 4라는 거는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는데, 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문제에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f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fx 빼기 4x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전개해주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데, 좀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구했죠, 그쵸?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이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은
fx 빼기 4x 마이너스 4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fx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p값 5가 되는 거고요. q값도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해 주니까 정답은 10이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개념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fx는 0에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은 당연히 f알파는 0이고 f베타는 0이겠지?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다?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물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요. 그렇지? 이거는 다 개념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문제로 접근을 하려다 보면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지.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k 마이너스 9는 0.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 그랬다. 그러면 두 근을 뭐라고 놔야 되겠니? 두 근은 알파하고 3알파. 근데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를 마이너스를 쳐줄까? 이 문제를 출제하는 목적이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 아니겠니? 왠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써보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알파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예요. 그러니까 k라는 거는 2알파로 쓸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해볼까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인데 이것이 3k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릴까요? 알파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k로 정리합시다. k라는 거는 3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 따라서 2알파라는 거는 3 마이너스 알파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대입해 가지고 k를 구해보면요, 알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알파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요 k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k가 여기서 2가 나온다. 문제가 k 값은 음수라 했으니까 k는 2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6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1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구해놨고요. 그 다음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알파를 대입해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0인데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차수를 좀 줄여볼까 해. 지금 높으니까 3차식이니까요. 한번 알파로 묶어가지고 제곱 자리에 4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파로 묶어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뒤에 플러스 2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알파 제곱 자리에 4알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플러스 2알파랑 만나가지고 2알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결론은 뭐만 남았어요? 3 알파 제곱만 남았다는 거죠. 뒤에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베타로 묶어보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2 베타, 베타 제곱 자리에 어차피 문자만 바뀐 거니까 4베타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그러면 3베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역시 여기서도 2베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남는다? 3베타 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로 바뀌었다? 3알파 제곱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베타 제곱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문제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만 통분을 시켜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뭘로 하면 되죠? 3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3베타 제곱이 붙고 여기는 3알파 제곱이 붙겠죠? 그러면은 3베타 제곱이 붙어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3알파 제곱이 붙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공통인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3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적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쓰면 3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3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고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2개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개 남아가지고 분모에는 3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는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도 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대입해 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이 값이 16 마이너스 8이 돼가지고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 곱하기 8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알파 베타가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럼 3, 3, 4, 4 약분되니까 정답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중근을 갖도록 가는 정수 A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일단 판별식부터 가죠.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는 뒤에 있는 전체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판별식이 0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전개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여기 전개해주면은 부호를 바꿔서 적을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더하기 5B가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제곱도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여기 2AB인데 3AB 빼니까 AB가 되겠죠. AB 그 다음 더하기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냥 A 더하기 5B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식이 뭡니까? 문자는 2개 있고 조건은 1개밖에 없어요. 부정방정식이죠. 자, 부정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을 푸는 요령은 이게 정수인 근이라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형태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상수가 나오는 모양을 만들어 주면 뭐 곱하기 뭐에서 이러한 상수가 나왔는지 때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식을 A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묶어보면 B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는 O로 묶을 거예요. 근데 O, B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B 플러스 1이거든. 그럼 B 플러스 1을 써주란 말이야. 그럼 뭐가 생겼니? 여기에 5가 생겼지? 그러면 여기도 5를 더해주면 쌤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A 플러스 5하고 B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곱해서 5가 되는 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곱해서 5가 되는 거는 1하고 5, 5하고 1 이런 게 있겠죠. 또 있습니까? 음수도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1하고 5가 나오려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B 값은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곱해보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지. 두 번째는 A는 0 나와야 되고 B는 구할 필요가 없겠지, 그치? 곱하면 0이지,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래.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는 곱하니까 뭐가 나온다? 36이 나온다. 마지막 케이스는 A는 마이너스 10이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20이 되겠지. 그래서 A, B 곱한 거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정답은 36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풀었더니 누구는 이렇게 나왔다. 올바른 근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의 공식을 쓴 걸 봤더니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와야 되는데 왜 4가 빠졌을까요? 4가 혹시 개수를 잘못 본 게 아닐까요? 개수? 지금 A는 공식이 잘 썼죠. 2A분의 마비 잘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는 이 상수 C를 잘못 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C를 뭐라고 본 거냐면 4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C를 4분의 C로 본 게 아닐까. 4분의 C.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자리에 4분의 C를 적어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아, 그렇구나. 개수를 잘못 봤구나. 그치?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근이 마이너스 6하고 1 나왔대. 그 얘기는 2차 방정식이 뭐가 된 거냐면 A 가로 열고 X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죠? 그럼 플러스 5X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AX제곱 더하기 5AX 마이너스 6A가 되는데 이 식이 처음에 주어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게 4분의 C라는 거예요. 따라서 B라는 거는 5A가 되고요. 4분의 C가 마이너스 6A니까 C라는 거는 마이너스 24A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처음 방정식은 AX제곱 B자리에 5A C자리에 마이너스 24A를 집어넣고 A를 지워버린 다음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값이 마이너스 8 또는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